45세의 사비는 연속성, 충성심, 그리고 가장 순수한 축구의 가치를 상징해야 할 인물이었다. 선수 시절 그는 바르셀로나의 두뇌였다. 감독으로서 그는 그 영혼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다. 우승 트로피는 찾아왔고 기대치는 폭발했으며 스포트라이트는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터치라인에서의 미소와 차분한 기자회견 뒤편에서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약속은 조용히 깨졌고 클럽 내부의 신뢰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침묵의 순간들은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자제 끝에 사비는 5개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비는 대립을 피했다. 기자들이 내부 갈등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그는 진실보다 외교를 택했다. 침묵이 자신이 사랑한 클럽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침묵에는 대가가 따른다. 벤치를 떠난 이후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드러났다. 인터뷰는 반복 재생되었고 헤드라인은 재활용되었으며 책임은 조용히 그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이후 공개된 한 차례의 드문 비공개 대화에서 사비는 많은 이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을 마침내 인정했다. 그의 감독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패배나 압박이 아니라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몇 명이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넘버 암리 알프레도 렐라뇨. 수년 동안 알프레도 렐라뇨는 스페인 축구 저널리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였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가 글을 쓰면 서사가 만들어졌다. 사비가 벤치에 앉아있던 시기 동안 렐라뇨의 칼럼은 서서히 분석에서 판단으로 옮겨갔다. 전술적 비판으로 시작된 글은 점차 인격과 권위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었다. 치열한 리그 무승부 이후에 게재된 한 편의 기사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글은 사비를 향수에 갇힌 남자, 과거의 기억으로 현대 축구를 지도하려는 인물로 묘사했다.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비는 아침 훈련에 앞서 그 기사를 읽고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을 바꿀 거야. 실제로 그랬다. 기사 속 표현들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토론을 거쳐 결국 관중석까지 울려 퍼졌다. 팬들은 이전에는 쓰지 않던 문구들을 반복했다. 인내는 야유로 바뀌었고 신뢰는 사라졌다. 이후 사비는 비판이 직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기자가 관찰을 멈추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말했다. 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정직한 저널리즘이었을까? 아니면 말이 배신의 첫 번째 행위가 된 순간이었을까? 넘버 4 호세 마리아 바르토무 사비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 호세 마리아 바르토무는 이미 회장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곳곳에 남아 있었다. 수년 전 체결된 계약들, 통제 불능으로 불어난 급여, 그리고 단기적 결정들로 형성된 라커룸. 사비는 이미 균열이 생긴 팀을 물려받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비가 오기 훨씬 전부터 문 뒤에서는 여러 약속들이 오가고 있었다. 재계약, 보너스, 권력 구도에 관한 약속들이었다. 현실이 그 기대와 충돌하자 불만은 폭발했다. 한 베테랑 선수는 훈련 후 사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들었던 얘기와는 다릅니다. 사비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침묵이었다. 공개적인 해명도 제도적인 보호도 없었다. 서사는 그대로 자라났다.
사비는 경직됐고 사비는 순진하며 사비는 자아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사적으로 한측근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내가 내리지도 않은 결정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바르토무는 그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연된 폭발처럼 사비의 손에서 터지고 말았다. 과연 감독은 클럽이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지 않을 때도 진정으로 그 클럽에 충성할 수 있을까? 넘버 3, 조르디 크루이프. 조르디 크루이프는 동맹이 되어야 할 인물이었다. 스포츠 고문으로서 그는 이사회, 라커룸, 그리고 감독 사이의 교차로에 서 있었다. 그의 역할은 균형이었고 책임은 보호였다. 그리고 사비와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그의 침묵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계약 분쟁, 선수단의 불만, 그리고 위로부터의 압박이 겹치던 내부 긴장의 순간들 속에서 사비는 중재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종종 홀로 남겨졌다. 한 번은 힘든 패배 이후에 비공개 회의에서 사비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같은 방향인가? 그에 대한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 이어진 것은 몇 주간의 불확실성, 미뤄진 결정들, 그리고 언론으로 선택적으로 흘러나간 메시지들이었다. 스태프들은 변화의 조짐을 알아챘다. 선수들은 감독을 건너뛰고 더 위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권위는 흐려졌고 신뢰는 약해졌다. 사비는 훗날 클럽 내부의 혼란이 공개적인 갈등보다 더 아프다고 인정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했다. 내 얼굴을 보고 말해라. 조르디 크루이프는 공개적으로 사비에게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옹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축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이것은 외교였을까? 아니면 감독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배신이었을까? 넘버 2,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팀의 주장 중 한 명으로서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은 골라인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중요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감독의 메시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수비 구조와 빌드업 방식에 대한 사적인 이견으로 시작된 문제는 점차 눈에 띄는 거리감으로 변해갔다. 벤치에서 내려온 지시는 늦게 이행되거나 아예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팽팽한 일정이 이어지던 경기들에서 카메라는 어떤 인터뷰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는 장면들을 포착했다. 실점 후에 좌절한 제스처, 교체가 발표될 때 고개를 젓는 모습. 소식통들에 따르면 라커룸 안에서 테어 슈테겐은 결정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 작동하지 않아. 그는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비에게 그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한때 공유되던 권위는 이제 도전을 받는 느낌이었다. 사비는 그를 공개적으로 컨프런트 하지 않았다. 내부 문제는 내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는 퍼져나갔다. 다른 선수들도 이를 알아챘다. 신뢰는 깨졌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자 책임은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비는 리더십이 얼마나 취약한지 인정했다. 주장들이 믿지 않으면 그는 말했다. 팀은 즉시 그것을 느낀다. 이것은 리더의 솔직한 좌절이었을까? 아니면 주장이 더 이상 자신의 감독과 함께 서지 않게 된 순간이었을까? 넘버 1, 조안 라포르타. 조안 라포르타가 권좌로 돌아왔을 때 사비는 마침내 정렬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정체성, 인내, 그리고 유소년에 대한 신뢰. 공개석상에서 라포르타는 그를 새 시대를 이끌 인물이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기대가 말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변해갔다. 압박이 커질수록 어조도 달라졌다. 지지는 조건부가 되었고 회의는 점점 짧아졌다. 고통스러운 탈락 이후 사비는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며칠 뒤 메시지는 바뀌었다. 결정은 더 이상 그의 몫만이 아니었다. 선발 명단이 문제 삼아졌고 권위는 조용히 희석되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라포르타의 이 말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약속을 부정하는 메아리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무실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찾아왔다. 사비는 팬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게 되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였다. 사전 경고도 마지막 대화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이후 사비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압박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불성실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포르타는 이를 공개적으로 배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비에게 충성심이란 특히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함께 서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실에 적응하는 리더십이었을까? 아니면 신뢰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이었을까? 결국 사비는 비난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설명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각 이름 뒤에는 카메라도 박수도 없는 곳에서 신뢰가 조용히 금이 가던 순간이 있었다. 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였지만 타인의 침묵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비에게 축구는 결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길 수 없을 때조차 함께 서 있는 것이었다. 이 5개의 이름은 증오의 고백이 아니라 잘못 놓인 충성심이 남긴 상처였다. 그리고 소음이 사라진 뒤에도 하나의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클럽의 문장과 기자회견 뒤에 아직도 숨겨진 이야기는 얼마나 더 있을까? 마침내 말해질 용기를 기다리며